바처럼 장애인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이창훈의 마주보기 주인공,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bba Japanese. 바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이창훈 씨랑 커피 한 잔 즐기는 건 어떠세요? 여기에 달콤한 쿠키도 있다면 더 좋겠죠? 그렇게 맛있나요? 혹시 이 쿠키 여기 직접 만든 건가요? 저희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발달 장애인분들이 만든 거세요. 발달 장애인들이 만든 쿠키가 여기서 판매된다고요? 이 커피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쿠키는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는 한 회사에서 만든 건데요. 제과 제빵 매출 1년에 4억, 인쇄 관련 사업 연매출 8억, 꽃 포장 배달 사업에 커피 관련 사업까지. 설립 4년 만에 연매출 25억을 바라보는 100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회사 베어베터. 곰을 닮은 이 회사의 대표 김정호 씨를 만나봅니다. 김정호 대표를 만나러 직접 회사를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베어베터 김정호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의 첫 느낌이 참 편안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공간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방에 직원분들이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이곳은 식사 후나 쉬는 시간에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마련한 휴식 공간인데요. 한쪽에는 미니 카페까지 갖춰져 있네요. 어느 거 원하세요? 저는 더우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이 카페는 장애인들이 바리스타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연습 공간이기도 한데요. 교육 후에는 거래기업 사내카페에 파견 근무를 가기도 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커피 맛은 어떨까요?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요. 대표님 안도하시네요. 그리고 이번엔 달콤한 냄새가 나는 곳을 따라가 봤는데요. 20여 종의 빵과 과자가 생산되는 제과 제빵 작업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빵은 대기업에 납품될 정도로 맛과 영양면에서 인정받고 있는데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제과 제빵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앞에 계신 거예요? 설명 좀 해달래요, 설명 좀. 항상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전문가와 우리 장애 직원들이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 집단에 이제 우리 제과 제빵 대장님이세요. 신중한 모습으로 계란을 깨고 있는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일까요? 하나는 없이는 재는 건데 계란이 2380 될 때까지 계속 깨는. 계량화된 업무는 누구보다 능숙하게 해내는 발달장애 직원들. 제품을 포장하는 단순한 업무도 발달장애인들의 손을 거치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둘러보긴 했지만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베어베터는 그 15개 장애 유형 중에 지적 장애와 자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달 장애라는 장애 유형을 가진 중증 장애인 분들의 취업과 고용을 위해서 설립이 됐고 운영이 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 회사 이름이 베어베터,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베어베터. 예. 괜찮았나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베어베터는 원래 베어 메이크스 더 월드 베터라는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베어는 우리 그 장애 직원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말로 하면 뭐 곰돌이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든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이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고요.
한때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김정호 대표. 발달장애 아들을 둔 직장 동료 이진희 씨의 권유로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2012년 발달장애인 직원 15명과 함께 인쇄업으로 문을 연 베어베터. 기계 작동하는 법만 익히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인쇄업을 선택한 거죠.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해요? 발달장애인은 업무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 방법을 설명해주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합니다. 기록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업무 습득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업무 습득 능력의 차이가 날 뿐이지 좀 잘하는 친구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암기 능력도 뛰어난 친구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베어베터. 덕분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다른 관리사원들의 친절함, 일할 수 있다는 거. 밝은 모습에서 하니까 편안한 것 같고. 돈도 벌고요, 보람도 갖고요,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장애인 기업이라는 편견을 딛고 지속적인 성장도 이뤘는데요. 첫 해에 7천만 원이었던 매출은 3년 만에 무려 20배 이상이 증가했고 올해는 25억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매출 상승의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국가 제도가 있어요. 독일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연계고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계고용제도? 예, 이름이 좀 어려운데 개념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간접고용 개념입니다. 자기 회사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회사에서.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고용을 해도 그 원래 모 회사가 고용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납품을 받으면 중증장애 직원을 고용한 걸로 간주를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 100인 이상 되는 민간 기업은 인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고용할 수 없을 때 베어베터 같은 장애인 회사와 거래를 하면 장애인 간접 고용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줍니다. 김정우 대표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죠. 이 외에도 베어베터의 성공 비결은 또 있었습니다. 베어베터라는 회사하고 거래를 더 하고 싶은데 IT화가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모든 자료를 다 프린트를 해서 교육 자료로 쓴다든지 하는 게 많이 줄은 거예요. 다른 거를 좀 해달라. 추가로. 우리는 회사 내에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가 있는데 사실상 카페에서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원두, 커피라는 거죠.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페 모카를 제일 많이 마시는데 그거 해줄 수 있겠느냐.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역제한이 들어와서 하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업종만으로는 기업을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정우 대표. 그래서 그 일환으로 베어베터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바로 커피 관련 업종입니다. 생두 그린빈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1차 가공을 해가지고 로스팅된 홀빈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포장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시장성만으론 새로운 사업 분야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수요와 함께 직원의 능력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꽃 관련 사업. 배달할 때나 이거 여기 영점 바구니 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꽃 많이 있어 보여서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거래업체의 수요도 많고 발달장애인 직원들도 관심을 갖고 잘 해낼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꽃바구니를 만들고 직접 배달까지 담당하는 베어베터 직원들. 고객을 위한 맞춤 서비스가 꽃배달 사업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네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 조금 선선한 곳에 있어야 돼요. 알았죠? 예. 네, 잘 조심해서. 그리고 덜렁덜렁 안 돼. 네. 몇 번이고 주의사항을 익히고 나서야 배달에 나섰는데요. 이런 교육이 반복되면
발달장애인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어요. 힘든 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가끔 고객이 안 계실 때가 있어요. 배송 갈 때. 네, 전화도 안 받을 때 좀 난감하게 되고. 직원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배달하는데요.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배송비를 절감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하면 배송 시작할 것입니다. 채용할 때 스스로 출퇴근이 가능한 직원을 뽑기 때문에 배달 등 외근을 담당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한 거래업체. 오늘은 꽃과 함께 인쇄 물품도 배달했는데요. 인터넷 쇼핑 택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착한 물품 덕분에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발달 장애인분들에게 하나의 자리를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배달 완료! 발달장애 맞는 거라서 더 좋고 장애인들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베어베터 직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끝으로 사랑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 친구가 집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어떤 직장을 얻고 출근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고 자기의 명함을 들고 자기의 사원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발달장애 친구들, 직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안도 많이 해주시고요. 주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회사 한 군데가 연락을 주시면 한 명의 고용이 일어납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의견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김정호 대표를 응원합니다. 요즘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판로를 개척하는 거라고 합니다. 품질에 대한 문제보다는 장애인이 만든 물건이라는 편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베어베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많은 편견들을 좀 거두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그 장애인 직원들이 일터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서 하고 삶의 보람을 찾는 것을 보면서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시작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기의 일을 하고 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게 그걸 도와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한 회사가 장애인 기업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또 다른 한 명의 장애인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이야기가 참 마음에 남는데요. 장애인들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터를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좀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럼 장애인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분입니다. 이 아이가 개념적으로 어떠한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가을,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나는 한다.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 굉장히 많이 같은 장애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게 정말 더 이해하기도 쉽고. 아이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엄마가 아니라 내일 먹고 죽더라도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좋은 거 보고 오늘 재미있게 노는 게 발달장애인 부모로서 훨씬 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엄마. 강의 끝나시고 다음 스케줄은 어떤 거세요? 은재 데리러 가야죠. 다음에 뵙게. 안녕히 계세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행복한 나는 윤재의 엄마다. 강의 일정을 마치고 숨가쁘게 달려온 곳.
이곳에 오면 늘 살금살금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명진 씨. 아니, 왜 이렇게 숨어서 오세요? 윤재가 제가 온 걸 알면 또 바로 집에 가려고 그래서 엄마가 데리러 오면 자기 이제 집에 가는구나라고 윤재가 추측을 하죠. 아직 복지관의 방과 후 수업이 끝나기 전 1급 지적장애를 가진 13살 윤재는 엄마가 왔다는 걸 모르는 눈치다. 하지만 엄마 올 시간이 되면 늘 두리번. 결국 문 뒤에 숨은 엄마를 찾아낸 윤재. 좋아하는 미술놀이도 뒷전. 엄마가 오면 꼭 집에 가야 하는 아이다. 얘가 그래도 엄마 보니 좀 웃어주긴 하는데. 처음이 와가지고 알았어. 엄마 옷을 다 묻었다, 야. 선생님. 인사. 안녕히 계세요. 그래. 선생님, 갔다가 다음 주에 올게요. 잘 가.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제 옷에 다 묻혔네. 재밌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지? 그날 저녁, 명진 씨와 윤재 둘만의 시간. 마냥 아기 같은 윤재 곁을 엄마는 그림자처럼 함께 해왔다. 쏙 빠져먹어. 그렇지. 그렇게 예쁘게 잡아야지, 진짜. 아니, 오른손 돌아서. 그렇지. 그렇게 잡고. 옳지. 또. 때가 되면 눈을 맞추고 말하는 여느 아이들의 시간과 달리 참 더디게 흘러간 윤재의 시간. 한땐 엄마 욕심에 그 시계를 빨리 돌려보려고도 했었다. 그렇지. 옳지, 잘하네. 하지만 억지로 돌린 시계바늘은 윤재에게도 엄마에게도 상처가 되어 돌아왔다. 가장 힘들었던 윤재가 4살 되던 무렵. 그때부터 명진 씨는 윤재를 위한 세상을 만들어주자 다짐했고 그렇게 슈퍼맘이 됐다. 탄탄대로를 걸어온 25 인생은 엄마가 되던 순간부터 달라졌다. 윤재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부터 힘든 도전이었다. (13년) 동안 윤재의 모든 걸 기록했다. 윤재는 엄마 아빠와는 조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 보였다. 그런 윤재에게 다가가기 위해 발달장애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한 명진 씨. 엄마, 이렇게 올라가는 병원에서 지냈던 사진들이고 애기 때니까. 태어난 직후 심한 경련으로 생사를 오가는 작은 윤재를 보며 그저 살아만 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윤재가 어렸을 때 편마비가 좀 심해서 일본에서 하던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맨발 공원을 한 3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다녔어요. 4살 때부터 한 3년? 정말 애기 발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벌게지도록 걸었었는데 이때가 아마 제가 윤재 장애를 제일 힘들어했던 시기 같아요. 그저 살아줘서 고마웠던 마음이 윤재가 커갈수록 엄마의 욕심으로 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에 대해 공부하면서 더디게 걷고 있는 윤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걸음을 따라가면 늘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련을 하고 잠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굴려도 의식이 없거든요. 완전 늘어져가지고 맥이 빠져 자는 거라 이제 그럴 때 이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제 그럴 때 이제 확 저도 같이 처지죠.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너는 잘 좀 이겨낼 거야 하고 이제 잠 깨면 이제 이것저것 또 같이 많이 놀다가 보면 이제 또 빵실빵실 웃으면 근데 아이가 이제 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밥 잘 먹으면 놔두고 이제 건강하게 잘 놀면 저도 이제 같이 즐겁고 그런 것 같죠. 그런 엄마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 데엔 남편 창섭 씨의 역할도 컸다. 퇴근 후 매일 이 시간 편마비가 있는 윤재의 몸을 움직여주는 건 남편의 목. 어느새 전문가가 다 됐다. 골반도 잘 안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발, 왼손 다 조금 어렵고요. 시간이 좀 더 되면 마사지 해주면 되게 좋아요. 마지막 마무리는 이제 말초신경 마사지도 하는데 예, 그런 거 해주면 윤재가 제일 좋아요. 무조건 다리를 한번 펴보는 거야. 엉덩이 대. 이제 막 세져가지고 내가. 힘이 세져서 안 되지. 좀 차고 하나, 둘. 윤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아마도 셋이 옹기종기 붙어 있어서인 모양이다. 쭉쭉쭉 올라와.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기특한 순간.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쭉쭉쭉쭉쭉. 올라가. 끝까지 가서 뽀뽀. 뽀뽀. 자, 마지막 하나. 화날라 그래. 자, 올라가. 다음 날. 와서 어부바해. 아따, 이제 무거워서 못 들었다, 이제. 표 어딨어? 표 꺼내면 난리 난다, 이제. 매주 주말 오후엔 벌써? 숨겨뒀던 카드 2장을 꺼낸다. 아빠와 윤재의 오랜 약속이 담긴 카드. 윤재 이거 할까 우리? 카드를 보자 눈빛부터 달라지는 윤재. 우리 이거 할까? 엄마 손에 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는 모양. 네가 쓸래, 안 쓸래? 쓸래. 똑바로 써야지. 똑바로 써. 아빠와 커플 티셔츠까지 맞춰 입고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건지. 아빠 모자도 씌워줘. 윤재는 얼른 나가고 싶어 마음이 급하다. 자, 눌러봐. 눌러, 쑥 눌러. 그렇지. 됐다. 가자. 카드, 복지 카드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나가려는데 엄마가 따라가려 하자. 아니, 엄마도 같이 가게. 엄마도 갈래. 아마 빨리 가지. 가자. 여느 때와는 달리 엄마를 밀어내는 윤재. 비장에 입술 도장 찍기까지 하며 엄마를 돌려보내는데 못 가게 막네요. 예, 아빠랑 둘이 다니는데 이건 아빠랑 둘만 하는 거라서 엄마가 가면 안 돼가지고 섭섭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여기 이렇게 가봐야지. 손 이거 잡고. 비가 와도 어김없이 시작된 아빠와 둘만의 시간. 윤재가 걸음을 재촉한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윤재가 좋아하는 놀이공원. 일 오자마자 기뻐하는 윤재 위해 매주 주말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는 아빠다. 이건 윤재뿐만이 아닌 아내를 위해 생각해낸 일이기도 하다. 처음에 여기 오게 된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윤재랑 나만의 둘이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게 하나였고, 하나는 윤재 엄마가 하루 종일 윤재랑 있잖아요. 윤재 엄마한테 시간을 주고 싶었거든요. 둘만 있으면서 좀. 아무래도 윤재 엄마랑 있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밥 내고 씻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야 되지만 아빠랑 있으면 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빠 있으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난 뭐라 하지도 않고 놀아주기만 하고 뭐 그러니까요. 늘 윤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찾는 것이 그에게 1순위였다. 이 소소한 즐거움에 행복한 표정을 짓는 윤재가 참 소중한 하루다. 그 시각 혼자 남은 명진 씨는 미뤄뒀던 공부를 시작한다. 윤재가 4살 될 무렵 돌파구가 필요해 무작정 시작한 공부. 대학원까지 다니며 발달장애에 관한 공부에 매진했다. 그 모든 게 윤재를 위한 일이었지만 정작 변한 건 명진 씨 자신이었다.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 윤재를 볼 때는 저도 모르게 짠하게 보는 것도 좀 있었고 너 살기 얼마나 힘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윤재를 바꾸려고 하니까 윤재가 더 힘들어졌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윤재를 있는 그대로 좀 봐주니까 저는 저 스스로 제 삶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가족의 변화인 것 같아요. 다음 날 그녀에게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발달장애에 관한 공부를 하며 맺은 인연이 많다. 장애인 부모회 부회장으로 또 연구원으로 더 많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명진 씨. 요즘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에게 자기결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기 발달장애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결정권,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나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아직은 그런 경험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자기결정에서 이야기 나누는 여러 가지 하위 목표들을 실천해 나가는 지금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가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디서 갈아타야 돼? 하나시장 가서. 2년 전부터 그녀가 함께 해온 발달장애 청소년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 이루어내는 것이 이 모임의 가장 큰 목표다. 갈아타는 거 다 할 줄 알지? 나 있는데. 1903. 이번엔 야외 활동에 도전했는데 현우 씨, 오금에서 가락시장역으로 갈아타는 거 거리가 길어요? 네, 길어요. 네. 그래? 그러면 천호역 가서 한 번만 타 갈아타는 게 좋을까? 아니면 오금 가서 다시 갈아타고 가락시장으로 2번 갈아타는 게 좋을까? 가락시장이요. 가락시장? 가락시장? 2번 타요, 그냥? 오늘은 특별히 명진 씨와 자조 모임을 하는 발달장애 성인팀도 함께 모이기로 했다. 여보세요? 저도 지금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가고 있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네. 오수 오빠. 혼자서 다 인원을 이렇게 막 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치만 이겨내야지. 그래, 이겨내야지. 그치? 왜냐면 자원봉사자가 붙으면 이들을 자꾸 좀 통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잠시만요. 아저씨, 여보세요? 이럴 땐 미리 든든한 지원군을 준비해 놓는다. 아저씨 온대. 아, 아저씨도 봐요? 봉사자는 없지만 저희 남편이 대신 와서 그냥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동네 아저씨? 자기를 좀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해줄 수 있는 동네 아저씨처럼 남편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는 봉사자 없이 그냥 다녀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명진 씨인 이 모임에서 그저 상황을 조율하는 작은 역할만 할 뿐 큰 개입은 하지 않는다. 여기 경찰병원인데. 경찰병원인가? 그지? 경찰병원 다음에 가락시장은 어디야? 가락시장에 가면 돼요. 몇 개 가야 돼? 한 개 가면 돼요. 한 개만 더 가면 돼? 그러니까 친구들이 더 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여기 친구들은 지하철이 여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를 대부분 외우고 있어서 제가 늘 물어보고 같이 도움을 받죠. 제가 오히려.
발달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이뤄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오늘의 목표는 영화 보기. 누구 나오는 거야 이거? 맞아, 이거 나오는 거예요. 누구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감독이 누구 나오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혜숙 씨하고 유아인 씨하고 이름 부를 때는 씨를 붙이는 게 좋아요. 그죠? 가끔 이럴 때 한 번씩 오고 그래요. 같이 친구들하고 그래서 자주 봐서 잘 알고 그래요.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영화를 보러 오는 것도 이들에겐 새로운 도전. 명진 씨는 그 도전을 지켜보며 함께 설레고 들뜰 때가 많다. 알았어요. 한번 찍어줄게요. 이거는 사진처럼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진 않고 그냥 일단 이렇게 한번 찍을 수 있어요.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네. 나는 결혼했어요. 왜요? 이창섭 남편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괜찮아요. 그럼 뭐 여기는 어떻게 하고? 근데 사귀고요. 여기는 사귀고 여기랑 결혼해? 네, 당연히요. 처음엔 자기 편이 들던 발달장애인 친구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왔다. 언젠간 그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오기를 희망을 가져본다. 나쁜 놈. 그 차도 들렸잖아. 맞아. 차에 나쁜 놈이 차에서. 영화 관람 마치고 한껏 만족한 얼굴들. 여기 피멍이 아니야. 다 들었죠. 재밌었어요?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깐차 싸움하는 거.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맞죠? 왠지 코믹하세요. 만족스러운 하루.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 잘 도착하시면 잘 도착하셨다고 저한테 뭐 주셔야 돼요? 문자. 문자 또는 카톡. 네. 안녕히 가세요. 약속해야지. 명진 씨가 5년 동안 꾸려온 발달장애인 모임만 여럿. 문자나 카톡 할게요. 문자 카톡. 한 명 한 명의 작은 변화를 지켜보는 게 그녀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잘 가잖아. 둘이 다 버스인가 보지? 원래 유진 씨는 지하철 타고 가는데 승은 씨가 혼자 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서로 둘이 의지하면서 챙겨주고 가는 거죠. 윤재가 아니었다면 이런 희망을 누릴 수 있었을까? 부부에겐 감사한 하루다. 며칠 뒤 우리 여기 새로운 데는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윤재가 새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배우는 데래. 윤재가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나 그림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배우려는데. 네. 오늘은 엄마와 윤재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 한다. 이곳에선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준비가 됐어요. 열심히 하고 나오세요. 네. 파이팅 한번 해주고. 자, 딸기 찾아보자. 딸기. 예! 딸기. 수박 어디? 보완대체 의사소통은 언어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소통 수단으로 언어 대신 그림이나 표정, 몸짓으로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이다. 토마토 어디 있어? 토마토. 바나나 찾아보자. 바나나 어디 있나? 예! 화이팅! 바나나 다시 화이팅! 윤재가 첫 수업을 시작한 동안 명진 씨는 윤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분해 천천히 적어 내려가는데 소통을 위해 윤재의 기본적인 욕구부터 파악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윤재한테 뭔가 이렇게 윤재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좀 다른 방법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윤재가 이제 표현어가 안 되더라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틀로서 윤재한테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윤재 오늘 누구랑 왔지? 엄마. 오늘 누구랑 왔지? 엄마. 누구랑 왔어? 엄마. 엄마랑 왔어? 자, 이건 엄마. 엄마. 이거는 아빠. 아빠.
안경이야? 누구 안경? 누구 안경이야? 엄마. 맞아. 잘했어. 엄마 안경. 다행히 첫 수업인데도 집중하는 윤재. 엄마 멋지다. 있거든요. 진짜. 너 열심히 했나 보다. 엉덩이가 뜨끈뜨끈하다. 이제 집중하고 그래서 연락 오지. 아, 그래요? 근데 의외로 되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상징을 정확하게 알게 하면 왜냐하면 이게 뭔가 탐험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면 줄 거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누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상징을 변별하는 걸 그저 윤재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길 바라며 시작한 일. 그 첫걸음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거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즐겁게 하셨습니까? 표정은 밝고 즐겁던데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윤재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도 잘 나눌 수 있게 윤재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셨어요. 그날 밤 아빠 이리 와봐. 여기 서봐. 뭐 하는 건데? 사진을 찍는 거야 오빠 얼굴. 그래서 아빠 이걸 만드는 거야. 오늘 배운 보완 대체 의사소통을 집에서도 활용해 보기로 한 명진 씨. 나도 찍어줘. 먼저 윤재가 가장 좋아하는 아빠 엄마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기로 했다. 할머니도 찍어줘. 이미지를 저장한 뒤 그에 맞는 언어를 녹음하면 끝. 아빠, 엄마, 됐다. 이제 여기 봐봐. 엄마 어딨어? 엄마. 윤재가 화면 속에서 원하는 것을 찾아 손을 대기만 하면 되는데 아빠 어딨어? 아빠. 이제 아빠 어딨어? 여기 아빠. 그렇지. 아빠. 그리고 엄마 어딨어? 그렇지. 엄마. 그렇지. 다시 아빠. 되게 좋다. 윤재 물건으로 만들면 되잖아. 다시 앉아봐. 빨리 와봐. 일로 와봐, 윤재. 여기 다시 봐봐, 이제. 다행히 엄마 아빠의 이미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윤재.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윤재와 함께 살아갈 앞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저는 여태까지는 윤재랑 재밌게 노는 것에만 그것만 맞춰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와서 살아왔고 훨씬 중요한 거였고요, 저한테 그게. 앞으로 더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라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런 거 느껴져요. 윤재가 커가니까. 저한테 윤재군은 오히려 저란 사람을 찾아준 아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얘가 9살이라는 생활 연령에서 대변 훈련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정말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 만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윤재가 저에게, 이게 아빠도 그러고 저도 많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그냥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된 것 같아요. 윤재의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윤재와 함께할 세상.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함께 웃고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위해, 내 아들 윤재를 위해.